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이래요? 엄마, 제가 잘못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나가면 갈 데가 없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아들이 결혼할 때 서울 아파트를 통째로 내어주고 자신은 경기도 양평으로 이주하였지만 점점 소외되어가는 이미정 씨의 이야기이다. 이야기 시작은 이렇다. 미정은 28살의 과부가 되었다.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그날, 2살배기 민호를 품에 안고 병원 복도에서 오열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때부터 시작된 긴 홀로서기였다. 남편이 남긴 작은 보험금과 퇴직금으로 강북의 낡은 아파트를 마련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일을 하며 아들을 키웠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아파트 청소를 하고 시장에서 야채를 다듬었다. 손가락 끝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어도 참았다. 민호가 대학에 들어가자 등록금을 위해 대출을 받았고 졸업할 때까지 쪽잠을 자며 일했다. 민호가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의 기쁨이란 그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엄마, 결혼하려고 해요. 38살의 민호가 지연을 데려왔을 때 미정은 진심으로 기뻤다. 똑똑하고 예쁜 초등학교 교사인 며느리. 무엇보다 민호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좋았다. 그런데 문제는 신혼집이었다. 전세금이 부족하다며 민호가 난처해하자 미정은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우리 집에서 살아라.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그럼 엄마는 어떡하세요? 내야 혼자니까 어디든 살 수 있지. 너희가 편한 게 중요하다. 그렇게 미정은 40년을 살아온 아파트를 아들에게 내어주었다. 자신은 경기도 양평 외곽의 작은 전세 빌라로 이사했다. 짐을 정리하며 곳곳에 벤 추억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작은 찻집을 열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 민호가 종종 전화를 했고 지연도 안부를 물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연락은 뜸해졌다. 1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였지만 민호는 바쁘다는 이유로 좀처럼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 대신 지연의 친정 식구들이 그 아파트를 자주 드나들었다. 미정이 가끔 들르면 장모 이순자가 거실에서 편안하게 TV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 어머니 오셨어요. 지연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형식적이었다. 민호 씨는 회사에서 야근이에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둘러보았다. 자신이 40년간 갖고 온 공간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벽지도 바뀌고 가구 배치도 완전히 달라졌다. 자신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잠깐만 앉아 계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지연이 부엌으로 향했다. 미정이 직접 선택해서 설치했던 싱크대. 자신이 매일 아침 민호의 도시락을 싸던 그 공간에서 이제는 며느리가 주인처럼 움직였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이 신혼부부이고 이곳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하지만 왜인지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찻집은 잘 되고 계시죠? 그럭저럭 살만해. 미정은 차를 마시며 문득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은 이제 손님이었다. 아들을 키우느라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 공간에서 정작 자신만 밀려나 있었다. 거리만 멀어진 게 아니었다. 관계도 마음도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예전 같지 않게 느껴졌다. 예전에는 미정에게 희망을 주던 풍경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지나쳐가는 물줄기일 뿐이었다. 미정은 빈 찻잔을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아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왜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허전할까?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미정은 달력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민호가 카네이션이라도 하나 들고 왔는데 올해는 어떨까? 오전 10시쯤 전화가 왔다. 엄마,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고맙다. 몸은 괜찮지? 네, 엄마도 건강하세요. 요즘 바빠서 못 갔는데 조만간 갈게요. 그래. 통화는 3분도 채 되지 않았다. 형식적인 안부 인사와 건강 당부가 전부였다. 미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오후에 우연히 지연의 SNS를 보게 되었다. 찻집 손님 중 한 분이 보여준 화면에서였다. 거기에는 화려하게 차려진 식당에서 지연의 가족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민호도 있었다. 장모 이순자를 중심으로 온 가족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맛있는 저녁 대접하고 왔어요. 샵 가족사랑 샵표도. 미정은 가슴이 뭉클했다. 장모 생신은 며칠씩 미리 준비해서 온 가족이 모여 축하하는데 정작 어버이날에는 전화 한 통으로 때우는구나. 명절도 마찬가지였다. 추석이 되면 미정은 혼자서 모든 준비를 했다. 새벽부터 장을 보고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붙였다. 남편의 제사상을 차리는 일은 여전히 혼자 몫이었다. 민호는 늘 바빠서 늦었다.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지연과 함께 나타났다.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는 민호의 모습은 어딘지 성이 없어 보였다. 서둘러 절을 마치고 일어나더니 곧바로 시계를 봤다. 엄마, 저희 일찍 가봐야겠어요. 내일 지연이 학교 행사가 있어서요. 벌써 밥이라도 먹고 가지. 아니에요. 시간이 늦었어요. 그들이 떠난 후 미정은 홀로 제사 음식을 치우며 생각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제사 다음 날까지 가족들이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절만 하고 서둘러 떠나버린다. 반면 지연의 집안 행사는 달랐다. 장인의 생일, 장모의 생신, 심지어 지연 조카의 돌잔치까지. 민호는 빠짐없이 참석했다.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 항상 웃는 얼굴로 함께하고 있었다. 우리 사위 정말 좋아요. 이렇게 챙겨주는데 어떻게 안 이뻐해요? 지연의 어머니 이순자가 한 번은 그런 말을 했다. 미정이 아파트에 들렀을 때였다. 거실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있던 그녀는 민호 자랑을 늘어놓았다. 어제도 백화점에서 옷 하나 사주더라고요. 효자예요. 효자. 미정은 그 말을 들으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민호가 장모에게는 그렇게 세심한데 정작 자신에게는 언제부터인가 무관심해졌다. 가끔 민호에게 전화를 걸면 대답은 늘 똑같았다. 엄마, 죄송해요. 회사에서 회의 중이에요. 바쁘면 나중에. 네,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런데 그 나중에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민호에게서 전화가 오는 일은 없었다. 대신 미정이 다시 전화를 해야 했다. 엄마가 전화 안 하면 연락도 안 하려고? 한 번은 참다 못해 그렇게 물어봤다. 아니에요. 엄마가 바쁘실 것 같아서. 변명은 늘 그럴듯했다. 하지만 미정은 알고 있었다. 정말 보고 싶고
그리우면 아무리 바빠도 연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어느 일요일 오후, 미정은 우연히 민호 가족이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을 봤다. 지연의 SNS에 올라온 것이었다. 새 가족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손주도 활짝 웃고 있었다. 미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손주 얼굴을 본 지도 한 달이 넘었다. 예전에는 아이가 감기만 걸려도 민호가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손주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잘 모르게 되었다. 그날 밤 미정은 일기장에 적었다. 민호야, 엄마는 언제부터 너에게 의무가 된 걸까? 명절과 어버이날에만 형식적으로 연락하는 그런 관계가 된 걸까? 찻집 창가에 앉아 손님들을 바라보며 미정은 생각했다. 다른 가족들은 어떨까? 모든 어머니들이 이런 서운함을 안고 사는 걸까? 아니면 자신만 유독 외로운 걸까? 그때 한 손님이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 지금 카페에 있어. 응, 오늘 저녁에 갈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미정은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상의 대화가 자신에게는 이제 그리운 기억이 되어버렸다. 손주 100일이 지나고 얼마 후 민호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다. 엄마, 다음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오세요. 아이도 많이 컸고 오랜만에 함께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미정의 마음이 환해졌다. 그래도 아들이 자신을 생각해 주는구나. 손주 얼굴도 보고 싶었고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그리웠다. 그래, 갈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아니에요. 그냥 오세요. 토요일 오후 미정은 손주를 위한 선물과 함께 서울로 향했다. 오랜만에 보는 아파트는 여전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거실에서는 지연의 어머니 이순자가 손주를 안고 놀아주고 있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지연이 현관에서 맞아주었다. 우리 아가 많이 컸네. 미정은 손주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100일 때보다 훨씬 통통해지고 표정도 풍부해졌다. 아이가 자신을 보고 방긋 웃는 모습에 마음이 녹았다. 할머니가 왔네. 할머니 봐. 우리 민준아. 이순자가 아이를 안고 다가왔다. 그녀는 이미 이 집의 주인처럼 편안해 보였다. 슬리퍼도 앉는 자리도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다. 저녁 식사 후 지연이 말했다. 어머니, 오늘 여기서 주무세요. 방 준비해뒀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손주 곁에서 하룻밤 지낼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지연이 안내한 방은 작은 다용도실이었다. 청소용품과 여러 잡동사니가 한쪽에 정리되어 있고 접이식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창문도 작아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여기가 제일 조용해서요. 아이, 울음소리도 안 들리고요. 지연의 설명을 들으며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서늘했다. 이 집에서 가장 구석진 방을 배정받은 기분이었다. 밤이 되자 문제가 생겼다.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방이 춥기 시작한 것이다. 미정은 이불을 더 덮어봤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다. 특히 발끝이 얼어붙는 듯했다.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다가 다른 방들을 보게 되었다. 큰 방에서는 이순자가 편안히 잠들어 있었다. 창이 크고 따뜻해 보이는 방이었다. 그 옆 방에서는 민호 가족이 함께 자고 있었다. 미정은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었었다.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했지만 추위 때문에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내 명의 집인데 내가 여기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40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 정작 자신만 가장 구석진 방에서 추위에 떨고 있다니. 아침이 되자 이순자는 거실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잘 주무셨어요? 미정에게 물어보는 그녀의 표정은 편안했다. 네, 잘 잤어요. 미정은 거짓말을 했다.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다. 어머니, 아침 식사 준비할게요. 지연이 부엌으로 향했다. 아니야. 내가 할게. 미정이 일어서려 했다. 어머니는 손님이니까 그냥 앉아 계세요. 손님.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자신의 집에서 손님 취급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 서글펐다. 식사 중에 이순자가 말했다. 여기 정말 좋네요. 교통도 편하고 아이 키우기도 좋고. 우리 지연이가 복 받은 거예요. 그러게요. 신혼집 걱정 없이 바로 여기서 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지현도 맞장구를 쳤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미정은 복잡한 기분이었다. 자신이 희생해서 마련해준 이 공간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 할머니, 우리 민준이 정말 많이 컸죠? 이순자가 아이를 안고 미정에게 보여주었다. 그래. 많이 컸네. 미정은 손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씁쓸함이 숨어 있었다. 이 아이에게 자신은 가끔 나타나는 할머니일 뿐이고 늘 함께하는 이순자가 진짜 할머니처럼 여겨질 것이다. 오후에 미정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벌써 가세요? 좀 더 계시다 가시지. 지연이 붙잡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니야. 찻집 일도 있고. 그럼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럴게. 현관을 나서며 미정은 뒤돌아봤다. 자신이 40년을 살아온 집, 아들을 키우며 모든 꿈을 키워온 공간. 하지만 이제 그 집에서 자신의 자리는 구석진 다용도실 뿐이었다. 양평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집을 내어준 건 잘한 일이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였으니까.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왜 자신만 이렇게 소외된 기분일까? 그날 밤 찻집에서 미정은 혼자 차를 마시며 일기장을 펼쳤다. 내가 키운 아들의 집에서 나는 이제 손님이다. 그것도 가장 구석진 방에서 추위에 떨어야 하는 손님 말이다. 이게 내가 바랐던 노후일까?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하나 떨어지고 있었다. 미정은 그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다. 다시는 그런 서운함을 느끼지 않기를.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쯤 후 민호가 양평까지 찾아왔다. 평일 저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온 것이 의외였다. 미정은 반가운 마음으로 맞아주었다. 어머, 민호야. 웬일로 이렇게? 엄마, 할 말이 있어서요. 민호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다. 찻집 한편에 앉은 그는 손을 비비며 말을 꺼내기 어려워했다.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민호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엄마, 아파트명의 말인데요. 미정의 가슴이 덜컥했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다. 왜? 무슨 일이야?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아이도 크고 있고 지연이도 육아휴직을 더 써야 할 것 같고요.
민호는 말끝을 흐렸다. 미정은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짐작이 갔지만 직접 듣고 싶었다. 그래서 아파트 명의를 제 이름으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담보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미정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40년간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집, 남편과 함께 마련하고 아들을 키우며 모든 추억이 깃든 그 공간의 명의를 바꾸라고 하다니. 담보대출? 네. 요즘 이자도 높아지고 생활비도 많이 들어서요. 집값이 올랐으니까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으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미정에게는 그 간절함이 오히려 더 서글프게 들렸다. 민호야, 그 집은 내가 살라고 준 게 맞지만 여전히 엄마 이름이야. 그걸 왜 내 걸로 바꿔야 하니? 엄마가 갖고 계셔봐야 뭐 하세요? 민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나기 시작했다. 어차피 엄마는 여기서 사시고 저희는 거기서 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금 문제도 있어요. 엄마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증여세 문제도 나중에 복잡하고요. 미정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세금이며 증여세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그 집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민호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민호야, 그 집은 엄마한테 그냥 집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엄마는 이미 여기 양평에 정착하셨잖아요. 정착했다고?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언제 정착했다고 했니? 민호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찻집도 하시고 여기서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요. 잘 지낸다고?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미정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배어 나왔다. 아들이 자신의 상황을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어려우면 하지 말지. 누가 하라고 했니?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저희도 살기 어려워요. 아이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리고 지연이도 육아휴직 중이라 수입이 줄었고요. 그래서 내 집을 담보로 잡겠다는 거야? 엄마 집이 아니라 저희 집이잖아요. 엄마가 저희 살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 말에 미정의 가슴이 철렁했다. 엄마 집이 아니라 저희 집이라니.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민호야, 엄마가 언제 집을 준다고 했니? 살라고 했지. 주겠다고 한 적은 없어.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제 목 아니에요? 미정은 더 이상 말할 기력이 없었다. 아들이 자신의 희생을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민호야, 엄마 말 잘 들어. 그 집은 엄마가 내 아버지와 함께 마련한 거야. 너를 키우면서 온갖 고생을 다한 곳이고, 그런데 그걸 담보로 잡겠다고?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부동산도 활용해야 하는 거예요. 활용이라는 말이 미정에게는 모독으로 들렸다. 자신의 인생이 담긴 공간을 활용이라는 차갑고 계산적인 단어로 표현하다니. 활용.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간청조로 바뀌었다. 하지만 미정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민호야, 엄마는 이해 못하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더 이해가 안 가. 엄마, 그만 돌아가라. 오늘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민호는 한참 더 설득하려 했지만 미정은 고개를 돌렸다. 결국 민호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정말 절실해서 하는 말이에요. 민호가 떠난 후 미정은 혼자 찻집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리고 있었지만 불을 켜지 않았다.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더니 이제는 내 이름까지 지우려 하는구나. 그동안 쌓인 서운함과 분노가 폭발하는 것 같았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는 자신의 마지막 안전장치까지 가져가려 한다. 미정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호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엄마가 갖고 계셔봐야 뭐 하세요? 엄마 집이 아니라 저희 집이잖아요. 새벽이 되어서야 미정은 결심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 민호가 다녀간 후 사흘이 지났다. 미정은 그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아들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엄마가 갖고 계셔봐야 뭐 하세요. 그 말이 특히 가슴을 후벼 팠다. 네 번째 날 아침, 미정은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다. 미정은 휴대폰을 들고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이사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언제쯤 이사 예정이세요? 이번 주 안으로요. 급한 일이라서. 상담원은 며칠 후 가능하다고 했지만 미정은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다고 했다. 결국 이틀 후 토요일로 약속을 잡았다. 그 다음은 자물쇠 업체였다.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 바꾸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간단한 작업이라 1시간이면 됩니다. 그럼 토요일 오후에 와주세요. 모든 준비를 마친 미정은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짐 정리하고 나와라.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다. 1시간 후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무슨 수예요? 갑자기 왜 이래요? 갑자기가 아니야. 내가 그동안 한 말들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 내가 그 집 갖고 있어 봐야 뭐 하겠니? 엄마, 제가 잘못 말했어요. 진정하세요. 진정. 나 진정하고 있어. 아주 냉정하게 결정한 거야. 엄마, 저희가 나가면 갈 데가 없어요. 전세 구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나도 갈 데 없이 양평에 왔을 때 누가 도와줬니? 민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엄마, 제발요. 한 달만, 아니 2주만 시간 주세요. 안 돼. 토요일까지야. 엄마, 미정은 전화를 끊었다. 민호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다. 토요일 아침 일찍 미정은 서울로 향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어디 짐을 빼는 건가요? 3층이요. 올라가죠. 아파트 문을 열자 민호와 지연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거실 한편에 급하게 정리한 듯한 짐들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지연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민우한테 명예 이전 말하지 말라고 할 걸 그랬어요. 지연이 사과했지만 미정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이게 명예 이전 때문만이 아니야. 그동안 쌓인 것들이 있어. 민호가 앞으로 나섰다. 엄마, 너무하세요. 제가 나가면 정말 갈 데가 없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호 가족은 서둘러 짐을 옮겼다. 그동안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공간에서 쫓겨나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손주가 울음을 터뜨렸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듯 했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미정의 가슴도 아팠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다. 이미 선을 넘은 일이었다. 엄마, 진짜 이게 끝이에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내가 진짜 자식이라면 이제부터 부모가 뭔지 배워라. 민호 가족이 떠난 후 미정은 혼자 남은 아파트를 둘러봤다. 텅 빈 공간이 일신연스러웠지만 동시에 후련한 기분도 들었다. 오후에 자물쇠 업체 직원이 와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다. 새 비밀번호는 뭘로 하시겠어요? 제 생일로 해주세요. 그날 저녁 미정은 아파트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혼자 도시락을 먹었다. 40년 만에 이 집에서 진짜 혼자인 밤이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며칠 후 미정은 부동산에 나가 작은 단독주택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양평보다는 서울에서 가까운 남양주 쪽에서 말이다. 아파트를 팔지는 않을 생각이었다. 나중에 정말 필요하면 그때 결정하기로 했다. 한 달 후, 미정은 여주의 작은 단독주택으로 이사했다. 마당에는 장미 몇 송이가 피어 있었다. 이전 집주인이 가꿔놓은 것들이었다. 새벽 햇살이 마당을 비추는 어느 아침, 미정은 장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남은 생은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산다. 핸드폰에 민호에게서 온 몇 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지만 미정은 받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민호가 진짜 부모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다. 마당 한켠에 작은 평상을 놓고 앉아 차를 마시며 미정은 생각했다. 이제야 진짜 내 집에서 내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에게 서운해하지 않고. 그날 오후 이웃집 할머니가 인사를 하러 왔다. 어서 오세요. 홀로 사시나요? 네, 혼자 살아요. 아, 그러시군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미정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늦었지만 진짜 자신을 위한 삶의 시작이었다. 그 밤 미정은 일기장에 적었다. 오늘부터 나는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그냥 이미정으로 산다. 68세에 찾은 진짜 자유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주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